집을 팔았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요.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73,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그건 바로 어느 밤 우연히 들은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김영숙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목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73세의 몸은 이제 긴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남은 반찬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손주 지민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준비했습니다. 손주 준서가 먹을 소시지도 구웠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동안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6시가 되자 집안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아침 준비해야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투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늘 듣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다 됐어. 수지는 짧게 감사합니다 하고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스마트폰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곧 지민이와 준서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지민이, 준서 일어났네. 씻고 와.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영숙 씨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앉으세요. 수진의 말에 영숙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떠먹기도 전에 준서가 물을 쏟았습니다. 할머니, 물. 영숙 씨는 재빨리 일어나 행주를 들고 왔습니다. 물기를 닦아내고 다시 준서의 컵에 물을 따라줬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쯤 민수 가족은 이미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 씨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식은 국과 밥을 후루룩 넘겼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민수 가족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영숙 씨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갑니다.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영숙 씨는 물기를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었습니다. 사진 액자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지민이와 준서의 돌 사진이었습니다. 가족여행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사진에도 영숙 씨는 없었습니다. 아니, 한 장 있었습니다. 구석에 작게 걸린 고인이 된 남편과의 사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 최동철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직후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필요하고요.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혼자 남겨질까 두려웠습니다. 빈집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한테 패 끼치지 않게 조심할게. 민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인데요. 가족. 그 단어가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달려올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수가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할 때 뿌듯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할 때 보람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영숙 씨는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필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늘 바빴습니다. 주말에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애들 좀 봐주세요. 어머니,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이틀 정도 집 비울게요. 영숙 씨는 늘 그래, 다녀와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아직 하루가 길었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혼자 간단하게 국수를 삶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 재방송을 봤습니다. 화면 속 주인공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언제 마지막으로 행복했을까요?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저녁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이랑 드세요. 응. 그럼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시간은 3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용건만 전달하고 끊는 전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함께 살 때만 해도 수지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어머니, 요즘 무릎은 괜찮으세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용건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저녁으로 뭘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학교가 끝난 지민이와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민이, 준서 왔네. 학교는 재미있었어? 응. 할머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지민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 정말 대단하네. 준서도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간식 있어? 그럼 할머니가 준비해뒀지. 영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과일과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만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아이들 옆에 앉아 함께 화면을 봤습니다. 할머니, 저기 비켜. 화면 안 보여. 준서의 말에 영숙 씨는 조금 옆으로 비켰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시금치나물과 김치도 상에 올렸습니다. 6시가 되자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응, 수고했어. 씻고 와. 민수는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영숙 씨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7시가 되어도 수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회식이래. 우리끼리 먹자. 민수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영숙 씨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없어. 준서가 시금치나물을 밀어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몸에 좋은 거야. 싫어.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준서야, 할머니 말씀 들어. 하지만 준서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일이 좀 남았어요.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영숙 씨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마다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민아, 준서야, 이제 숙제해야지. 조금만 더요, 할머니. 안 돼. 지금 해야지. 마지못해 아이들은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영숙 씨는 아이들 옆에 앉아 숙제를 봐줬습니다. 지민이의 수학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준서의 받아쓰기를 도와줬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9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씻고 자야지. 아이들을 재우는 것도 영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양치를 시키고 잠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읽어줘. 지민이가 동화책을 내밀었습니다. 영숙 씨는 책을 펼쳤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0시였습니다. 영숙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최근 들어 무릎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응, 너 기다렸지. 아, 그러실 필요 없으셨는데. 애들은 잤어요? 응, 아까 재웠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 먼저 들어갈게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수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리된 거실이었습니다. 깨끗한 부엌이었습니다. 모두 영숙 씨의 손길이 닿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도 그녀의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기능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작동하는 기계와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자기 방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옷장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몸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무릎이 붓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부엌에 서서 아침 준비를 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아침은 준비되어야 했으니까요. 겨우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수 가족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영숙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식사하세요.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수 가족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일어나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약하고 싶습니다. 정형외과요.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하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영숙 씨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면 아이들이 집에 오기 전이었습니다.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올게요. 애들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무슨 병원인지, 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을 대충 먹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무릎이 계속 아팠습니다. 겨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누군가와 함께 왔었습니다. 딸과 함께, 아들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영숙 씨만 혼자였습니다. 김영숙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많이 아픕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 달쯤 됐는데 점점 심해지네요. 의사는 무릎을 눌러보고 X-레이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이 나이에 흔한 증상이긴 한데 관리를 안 하시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주사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활동은 피하세요. 특히 쪼그려 앉거나 무거운 것 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안일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았으니까요.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진료비를 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였습니다. 아이들이 곧 집에 올 시간이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도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왔니? 할머니가 간식 줄게. 무릎이 아팠지만 부엌으로 갔습니다. 과일을 썰어주고 우유를 따라줬습니다. 앉아서 쉬고 싶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무릎을 쓰다듬으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어땠어요?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진단을 받았는지,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말에 안심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저녁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죠? 영숙 씨는 멈칫했습니다. 오늘 이미 저녁을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다 준비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그럼 내일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수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삼켰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힘들다는 말도 삼켰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식사가 끝나고 영숙 씨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것도 말하지 못할까? 왜 내 몸이 아픈 것보다 그들의 편의가 더 중요할까?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무릎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내 말을 삼키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나는 나 자신보다 그들을 먼저 생각하게 된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릎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10시쯤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쑤셔서였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했습니다. 결국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진통제를 먹으려 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약을 먹으려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부부의 방에서였습니다.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의도치 않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하면 요즘 너무 답답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뭐가?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영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잖아. 애들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응, 엄마 덕분에 우리가 편했지. 그런데 요즘은 뭐랄까 너무 부담스러워. 무슨 부담? 눈치가 보인다는 거야. 집에서도 편하게 있지 못하겠어. 항상 어머니 의식하게 되고.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솔직히 나도 불편할 때가 있어. 그치? 우리만 그런 게 아니지? 응. 근데 지금 나가시라고 하기도 그렇잖아.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요즘 실버타운도 괜찮다던데. 한번 알아볼까? 실버타운? 어머니가 가실까? 모르지.
근데 제안은 해볼 수 있잖아. 어머니한테도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어머니는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 크게 불편하신 것도 아닐 텐데. 맞아.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뭐. 어머니는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 말이 영숙 씨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 그들에게 자신은 그 정도였습니다. 식구도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계시면 애들도 할머니랑만 있으려고 하잖아. 나한테는 안 오고. 그건 좀 그래. 나도 느꼈어. 내가 엄마인데 내 아이들이 나보다 어머니한테 더 의지하는 것 같아. 그게 좀 서운해. 이해해. 나도 가끔은 우리 가족끼리만 있고 싶을 때가 있어. 맞아. 주말에도 어머니 때문에 마음대로 못 나가잖아. 그건 우리가 애들 맡기니까 그런 거지. 그래도 부담이야. 항상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야 하고.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정말 그들에게 그 정도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짐이었습니다. 부담이었습니다. 언제든 치울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이불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영숙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73세의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왜 내 감정을 숨기고 그들 눈치만 봐야 했을까? 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을까? 질문들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영숙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속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숙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 가족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에 애들 데리고 외식하고 올게요. 저녁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해진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따라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부은 눈,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어젯밤 대화는 꿈이 아니었어. 현실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영숙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먹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우유 한 잔만 마셨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급하게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그래. 수진이랑 같이 가는 건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 네. 애들은 어머니가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숙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그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짐 좀 싸야 할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괜찮으냐고?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왔니? 영숙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출장이 잡혀서. 수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의문이었습니다. 괜찮아. 조심히 다녀와. 애들 좀 부탁드릴게요. 일주일 정도면 돌아올게요. 응. 그날 밤 민수 부부는 분주하게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영숙 씨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 부부는 출발했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요. 애들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래, 걱정 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숙 씨는 아이들과 남았습니다. 지민이와 준서는 학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학교 가야 해.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이들도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영숙 씨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방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 집,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산 집이었습니다. 대출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맸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남편 동철과 함께 벽지를 바르고 장판을 깔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영숙 씨의 집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명의는 영숙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그냥 함께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 수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영숙 씨였는데도요. 영숙 씨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숙. 자신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영숙 씨는 오랫동안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 지민이와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왔니? 간식 먹을래? 응. 영숙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과일을 준비하고 우유를 따라줬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지민이가 학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우고 영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심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영숙 씨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수 부부는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출장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일이 복잡해져서. 그래. 애들 좀 더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였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영숙 씨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영숙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나의 결심. 이 집을 판다. 내 삶을 되찾는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3가지였습니다. 간단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 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영숙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을 팔고 싶습니다. 아, 네.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영숙 씨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언제 방문하시면 될까요? 오늘 가능한가요? 네, 오후 2시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 씨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인이 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을 둘러본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평수면 시세가 꽤 나가는데요. 급하게 파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급합니다. 그럼 시세보다 조금 낮춰서 내놓으면 빨리 팔릴 겁니다. 얼마 정도 되나요? 김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세가 5억 정도인데 4억 5천에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명의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 명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김 사장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매물로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이 떠나고 영숙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이 보러 오고 싶다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내일 오후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다음 날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네, 깨끗하게 잘 쓰셨네요. 그들은 김 사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김 사장이 왔습니다. 계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가격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계약금은 내일 준비해 온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금 4,50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였습니다. 영숙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영숙 씨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원룸 월세를 입력했습니다. 지방 도시들의 매물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작은 도시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빈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계약하시겠어요? 네, 계약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셔서 보시고 계약하시죠. 알겠습니다. 영숙 씨는 다음날 기차를 타고 그 도시로 향했습니다. 집주인을 만나 집을 봤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냈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빈집을 둘러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 응, 할머니가 볼 일이 좀 있었어. 그날 밤 영숙 씨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자신의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옷가지, 사진들, 소중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박스 4개면 충분했습니다. 영숙 씨는 박스들을 방 한 구석에 쌓아뒀습니다. 민수 부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대화를 나누어야 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 부부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비워서 죄송해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민수 부부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가 준비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네요. 수진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거실에 민수 부부와 영숙 씨만 남았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이사 갈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내가 살 곳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 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원룸 하나 구했어.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아무 일 없어. 그냥 내 결정이야.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갑자기? 영숙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팔았어. 네. 민수와 수진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응. 이 집을요? 그래.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 진짜야. 계약했어. 한 달 후에 잔금 치르고 명예 넘어가.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다니까. 그냥 내 선택이야. 엄마,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어떻게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영숙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내 집이지. 그래도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한 달 전에 미리 말하는 거잖아. 새집 구할 시간 충분해.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정했어.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한데? 저희한테 아무 말도 없이 집을 팔다니. 영숙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나한테 아무 말 없이 결정한 것들 많잖아. 그게 무슨 실버타운 알아보던 거 말이야. 민수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들었어. 너희 대화. 영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라고 했지. 수진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맞아. 나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어. 가족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너희한테 나는 뭐였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집안일 하는 사람, 애들 봐주는 사람, 편리한 사람이었지. 엄마,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어. 그런데 너희는 그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이미 늦었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나는 너를 용서 안 한 게 아니야. 그럼요. 나 자신을 용서하려는 거야. 이렇게 살았던 나 자신을. 영숙 씨는 일어섰습니다. 너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우리는 함께 살 수 없어. 엄마,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자.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영숙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한숨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어색했습니다. 민수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조용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영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계속 짐을 정리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렸습니다. 오래된 옷들, 사진들, 추억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 부부가 돌아왔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주말이었습니다. 민수가 영숙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사 가실 거예요? 응. 마음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달라졌을까? 모르겠어요.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잘못을 알아요.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영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민수야. 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행동이 바뀌어야지. 알아요. 근데 이미 늦었죠? 그래.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너는 어른이야. 혼자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항상 내 엄마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럼.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어.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수진이 영숙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은 눈이 붓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편의로만 생각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진짜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익숙해졌지. 네.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숙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지겠어요. 수진아. 네. 진심이야? 네, 정말이에요. 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느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아질 거야.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나도 이제 더 이상은 못해. 너무 지쳤어.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리 각자가 각자 인생을 사는 거야. 그게 더 건강한 거야. 저는 어머니 없이는 있어. 너희는 할 수 있어. 영숙 씨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나 자신을 선택한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아이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지민이와 준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영숙 씨는 각자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랑한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는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집도 곧 명의가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이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란 곳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할까요? 그래.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함께 왔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뭘?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숙 씨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니까 해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응, 정말 미안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요. 헤어지는 게 아니야.
네, 그냥 따로 사는 거지.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야.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리고 가끔 보러 올게. 정말요? 그럼 손주들도 보고 싶을 텐데.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자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 앞으로 더 나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비록 같이 살지 않아도. 영숙 씨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맞지 않았던 거야. 어머니, 앞으로는 너희 가족끼리 잘 살아. 그게 나한테도 좋은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혼자 사시는 게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외롭지 않으세요? 영숙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울 수도 있지. 하지만 자유로울 거야. 자유요? 응.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영숙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는 모를 거야. 민수와 수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부모님, 남편, 너 손주들. 엄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나쁜 거 아니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영숙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너희도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바람이야. 엄마. 민수가 영숙 씨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도 함께 안았습니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서 자거라. 내일 이사해야지. 네, 엄마. 민수 부부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 달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죠? 남편에게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이사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영숙 씨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4개와 몇 가지 가구뿐이었습니다. 민수 부부와 아이들이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지민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새 집으로 가야 해. 싫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준서도 영숙 씨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영숙 씨는 두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멀리 가는 거 아니야. 가끔 보러 올게.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하니? 약속해요. 응, 약속. 영숙 씨는 아이들과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그래. 자주 연락드릴게요. 응. 수진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희도. 마지막 포옹을 나눴습니다. 영숙 씨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몇 시간 후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정리하고 사진들을 벽에 걸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지?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짐을 다 풀고 영숙 씨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근처 슈퍼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들을 샀습니다. 신선한 채소, 고기, 과일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습니다.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밥을 먹으며 드라마를 봤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2개뿐이라 금방 끝났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폈습니다. 오래전에 사두고 읽지 못했던 책이었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읽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왔어. 집은 괜찮으세요? 응, 좋아. 혼자 계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편해.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엄마, 저희 다음 주에 놀러 갈게요. 그래, 와라. 사랑해요, 엄마. 나도. 전화를 끊고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아침 늦게 일어났습니다.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네, 어제 왔어요. 우리 동네에 오신 거 환영해요. 저는 박순자라고 해요. 저는 김영숙이에요. 반가워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저희 매일 아침 여기서 운동해요. 같이 하실래요? 그래요, 좋아요. 영숙 씨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73세, 늦었지만 이제야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야. 영숙 씨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숙 씨도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할머니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김영숙으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늦었지만 이제야 나를 찾았다. 행복하다. 글을 쓰며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김영숙, 73세.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였습니다.